뭐예요? 소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공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화시키는 공장을 연상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우리가 음식물 먹었으면 소화시키는 공장, 몸통 부분. 그 시험 문제가 무슨 말이냐? 공장용 부속 토지 이 말이에요. 공장용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기타 뭐 주택 공급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이제 덜 나옵니다. 주택 공급용 토지. 기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공장용지. 요거 이제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 단골선이. 올해도 나올 차례고요. 이 공장용지는 여기 소화시키는 공장,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공장 부분, 이 배 부분, 몸통 부분을 적용하는 거고 그때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용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0.2% 분리과세 대상이다. 연상됐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세율 적용인데 요거는 위에서 누르잖아요. 눈사람을 만드는데 위에서 누르니까 무겁겠죠. 그러니까 높은, 즉 중과세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얼마만큼이냐? 저 멀리서 보니까 짧은 팬티를 입혔는데 보니까 몇 개로 보여? 4개로 보인다고 그랬죠. 4% 이렇게 그냥. 그래서 최고 세율 몇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최고 세율 4%. 그럼 어떤 경우이냐? 엉덩이를 정확히 잘 흔들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이 시간 이제 세법 공부하고 이제 길거리 가다가 또 엉덩이 흔들면 이게 4%짜리다. 엉덩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신 나갔다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흔들어야 된다고요? 골프장에서 잘 흔들어야죠. 그죠? 골프장용 토지 그 말이에요. 골프도 저도 뭐 심오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골프는 힘의 운동이 아니고요. 물론 프로들은 힘의 운동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의 수준에서는 회전 운동 같아요. 잘 흔들어야 돼요. 엉덩이를 진짜 정확히 잘 흔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골프는 아마추어에서는 아마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즉 골프장에서 엉덩이를 히프를 잘 놀려야지 아무데나 흔들면 되겠어요? 또 어디 가서 흔들어야 되겠어요?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가 어느 날은 너무 안 돼. 그러면 친구 만나서 어디로 가요?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 가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트클럽, 나이 든 사람들은 캬바레 이렇게. 뭐 요즘 여성분들은 뭐 호스트바 이런 데 가던데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여성 위주의 오락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즉 고급 오락장 이 말이에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 말. 이 토지는 여기 눈사람 엉덩이를 잘 흔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름은 뭐예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거는 분리를 시켰다. 요 위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분리시킨 거고 분리과세 대상. 이해됐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별장이나 별장용 부속 토지 없네요. 별장은 재산세를 어떻게 매겨요? 주택으로 매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택은 어떻게? 땅덩어리하고 건물하고 통째로 매긴다고 했어요. 일괄로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여기 별장용 토지가 빠진 겁니다. 같은 4%지만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을 한다. 알겠죠? 예.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꼭 나오고 이거는 별이 3개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길 가다가 딱 뺨을 치면 아야 하면 안 돼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눈사람, 웃는 얼굴, 배꼽 부분, 엉덩이 부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야 그러면 벌써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정도로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지금까지도 출제된 게 이 정도만 아시면 분리과세 대상을 알아야 다른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요. 거의 100%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무조건 그러면 또 종합합산하느냐? 그렇지 않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별도로 합산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땅덩어리를 모조리 합산하려고 봤더니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경록 4억이라고 그래봐요. 여기가 경록 4억입니다. 주식회사 경록 4억. 앞으로 1000년 갈 기업이죠. 네, 1000년을 갈 겁니다. 1000년 영원히. 주식회사 경록이라는 사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덩어리를 지금 건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죠? 토지분 재산세를 하는 거죠 지금. 그 건물이 아니고 이 말. 근데 왜 건물을 그렸느냐? 이 경록 4억에 있는 이 건물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의 밑에 땅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이 땅덩어리는 세법에서 볼 때 이 말. 이제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요 정도가 이 건물의 세법에서 볼 때는 필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땅.
이 필요한 땅을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준면적 이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땅덩어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총 20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여기 이제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만 그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2000제곱미터 중에 기준면적 이내, 즉 세법에서 볼 때 이 경록 사옥에 필요한 땅은 한 1700제곱미터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700제곱미터를 별도로 합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경록 사옥의 땅이 여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건물도 경록 사옥이 있는데 이렇게 사옥에 또 별도 합산이 또 있을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면 되겠죠. 당해시, 당해군, 당해구 내에서 이내에서 합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1700제곱미터는 세법에서 볼 때는 필요한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면적 이내라고 한다. 갑자기 170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물론 계산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계산을 한 결과가 이거라고 가정을 합니다.